교사고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사물이 흐리고 겹쳐 보이거나 특히 밤에 시야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난시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난시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눈시원 안과 이현석 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난시라고 하면은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뭐 근시, 난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근시는 말 그대로 이제 초점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멀리가 안 보이는 거. 원시는 이제 거꾸로인 경우죠. 멀리는 좋은데 근거리가 불편한 거. 그럼 난시는 뭐냐면은 이 초점이 두 개로 분산되어 있어요. 초점이 하나는 멀리가 있고 하나는 가까이 와 있고. 초점이 일치가 안 되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시력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이제 저희가 이게 난시라고 얘기를 해요. 야,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한쪽이 맺혀져 있으면 적어도 뭐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는 편안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 초점이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굉장히 초점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인 그 다른 굴절 이상에 비해서는 그 눈의 피로가 많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네네. 뭐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나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체를 바라보면은 이 가까운 걸 보거나 멀리를 보거나 아무 관계 없이 무조건 어느 쪽을 보든 간에 이 눈을 조금 이렇게 그 치켜뜨거나 좀 찡그려야 잘 보이는 분들. 눈을 이렇게 네, 찡그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리든 뭐 가까운 거든 먼 거든. 네. 또는 이제 머리를 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보면은 조금 그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거. 그리고 어쨌든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안경점에서 이제 안경을 맞췄더니 유달리 안경을 쓰고 나서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게 조금 오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난시 안경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난시도 정도 차가 있잖아요. 네. 좀 심한 거, 뭐 경증. 그래서 경증인 경우는 사실은 낮에는 잘 불편을 못 느끼는데 특히 밤에 운전하려고 이렇게 우리 기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은 불빛이. 낮에는 괜찮은데 예. 밤만 되면 유달리 뭔가 겹쳐 보이고 빛이 퍼져 보이는. 빛이 퍼져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축이 다르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아주 사소한 난시라도 저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유달리고 특히 난시의 특징이 낮은 견딜만 하는데 밤 되면 많이 불편한 거. 이게 또 난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밤에만 안경 쓰시는 분들은 난시가 좀 있어서 쓰시는 분들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물론 뭐 꼭 난시만의 원인은 다는 아닌데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난시에도?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굴절 난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 난시라고 그래요.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초점이 갈라지는 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눠져요. 네. 두 개의 축. 그래서 이걸 저희가 규칙 난시라고 하고 대다수의 난시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뭐 교정하기가 안경으로 하든 콘택트 렌즈로 하든 이제 더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이 불규칙 난시라고 해서 네. 이건 어떻게 표현드리면 되냐면은요. 축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될 수도 있고 네 개 될 수도 있고 뭐 10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 눈의 표면이 쉽게 말하면은 럭비공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규칙 난시라고 해요. 아, 축구공은 말 그대로 난시가 없는 근시나 뭐 원시가 되겠고요. 불규칙 난시는 뭐냐? 뭐 한 모가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네. 표면이 럭비공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불규칙 난시라고 하는데 이게 참 교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제대로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방을 하지 않으면은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규칙 난시가 뭐 저희가 정말 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되게 이런 불규칙 난시가 오는 것은 어떤 그 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규칙 난시는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타고나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자기의 어떤 그 생태적인 특징인데 네네네. 불규칙 난시는 원래는 불규칙 난시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컨택트 렌즈를 오래 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분들은 그 눈의 그 표면에 자꾸 반복적인 그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그 축구공이 뭐 모가가 되는 거죠.
염증 때문에 반복적으로 데미지를 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그 눈썹이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안검내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고 방치를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자꾸 찔리는 상처 때문에 이러한 또 불규칙 난시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유전 질환도 있어요. 저희가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뭐 축구공이었던 각막이 럭비공처럼 됐다가 아주 그냥 그 정말 울퉁불퉁한 모가처럼 변해가는 이런 원추각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불규칙 각막이 말 그대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상당 부분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기에는 사실은 그게 크게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정의 방법만 남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장기 아이들 있죠. 네. 대개 그 한 12, 13세까지 이때에 이러한 난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약시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약시란 건 뭐냐면은요.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의 시력이 만 10세까지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난시가 있어서 시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 적당한 시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이 시력이 성장을 못 해요. 아이들이 키가 클 때 커야 되는데 네. 그때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다쳐서 뭐 몇 년을 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얘가 키가 안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이 난시가 약시에 빠지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 뭐 안경이나 렌즈나 뭐 시력 교정 수술을 해도요. 그 원래 시력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시의 방치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성장기 아이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번 정도 시력 검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그 안경을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군요. 반드시 끼야죠. 저희가 이제 그 근시나 원시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안경 처방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얘가 가까운 거는 잘 보고 멀리는 잘 보면은 이렇게 약시에 빠지진 않는데 예. 난시의 경우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약시로 갈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집에서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저희가 SNS 포털에 난시 자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은요. 네. 자기가 집에서 컴퓨터상에서 내가 난시가 있나 없나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테스트 도형들이 여러 개 떠요. 네.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는지 그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이 방송 들으시고 시간 나실 때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난시 자가 진단, 네. 난시 자가 난시 테스트, 자가 테스트. 난시 네. 자가 테스트. 자, 난시 교정법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뭐 비수술적인 방법은 뭐 가장 그 보편적인 이제 안경 처방,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시 안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 안경점에서 이렇게 기계로 찍어가지고 그 기계 도수에 맞춰서 안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난시는 제 생각에는 꼭 안과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굴절 검사를 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규칙 난시를 그 비교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난시 처방은 처음에 잘못 끼게 되면은 적응에 실패를 해요. 보통 난시가 있는 분들이 안경을 껴도 한 1주, 2주일은 고생한다고 하거든요. 뭐가 좀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속이 좀 메스껍기도 하고 계단 같은 게 이렇게 틀어져 보이기도 해서 발을 헛디디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한 교정을 해서 자기가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안경 자체를 이제 좀 착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안경, 난시, 특히 난시 안경을 맞출 때는 꼭 그 안과 선생님한테 정확한 굴절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난시가 안경을 끼기가 불편하거든요. 또 심한 난시인 경우에는 안경으로 교정도 잘 되지도 않아요. 렌즈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수술적인 방법도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뭐 라식 수술로도 가능하고요. 네. 아주 고도 난시인 경우에는 이제 난시형 안내렌즈 같은 것으로 삽입 수술을 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난시는 사실은 이제 교정 효과가 안경보다는 수술적인 방법이 훨씬 더 교정은 많이 돼요. 이 굴절 이상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좀 눈이 좀 피로했었는데